증권통 K 시간입니다.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.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환율이 조금 전에 이제 1,300원 선을 넘게 종가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1,300원 선을 넘어선 게 지난해 12월 19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. 거의 3개월 만에 지금 넘어서가지고요. 외환당국도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긴급적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.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좀 살펴드리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윤여민 FP님 연결합니다. FP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에 전략 듣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금리라든지 뭐 실적,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요인이 좀 겹치면서 좀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달러 지수로는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61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, 일단 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관련된 지정학적 변수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채권 금리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, 특히 이제 이 금리 같은 경우 지금 3월에 뭐 50% 지금 이제 0.5포인트, 죄송합니다. 0.5% 지금 인상 확률이 뭐 24%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 인플레 자극에 대한 부분들, 또 여기 또 미국 금리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여기에 좀 연준 인사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하락장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뭐 지난 주말 이후부터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들이 약세장을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작게는 뭐 7%에서 크게는 뭐 20%까지 이상 지금 하락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결국 이유는 뭐 인플레, 결국 그에 따른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좀 겹치면서 좀 초반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지금 1,300원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수급 자체가 좀 상당히 불안해진 모습을 좀 보여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환율 상승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좀 매도를 좀 유발을 하고, 또 이제 선물이 매도되면서 금융투자 현물 매도 구도, 결국 이렇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달러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뭐 6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약세장이라기보다는 좀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뭐 이벤트에 따라서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전 여전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은 강세 흐름 기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. 오늘장 움직였던 이슈들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. 일단 오늘 가장 좀 강했던 이슈는 아무래도 이 로봇과 자율주행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또 이제 앞에서 언급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, 일단 이제 개정법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죠.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어떤 보도 통행이 가능한 이제 내용이 법안이 이제 국회 소위 문턱을 좀 넘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.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로봇이 실제로 좀 배달을 좀 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로봇주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일정들은 좀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부 육성안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좀 쉬었던 로봇주들의 좀 반등 움직임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.0이란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통행이 지금 어쨌든 법안이 지금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고요. 또 이제 이 시장 크기를 보더라도 뭐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,322억 달러까지 좀 달하는 지금 국내 로봇 업체의 어떤 선점의 기회가 나오는 뭐 이러한 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좀 상당히 좀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해서 미국의 AI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. 암바렐라의 어떤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밝혔던 부분이 있죠.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까지도 약간 좀 확산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. 다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.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이 운전자 보조 기능이죠.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36만 대의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했는데,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일단 오늘은 좀 이러한 좀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제 G90
제네시스 지구공이 지금 자체 자율주행 기술이죠. 한 레벨 3가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탑재된 자동차가 뭐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아마 조금은 뭐 상반기 내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과 좀 자율주행 섹터가 좀 움직였다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. 그럼 내일장엔 어떤 이슈들이 부각될까요? 일단 오늘 뭐 가장 좀 시장의 조정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2월 FOMC 뭐 회의록이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뭐 지난 뭐 1일이었죠. FOMC 열린 이후에 뭐 디스플레이션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2월 회의록을 참가하는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결국은 금통위 결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기준금리 동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한다는데 어떤 베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리도 사실 뭐 동결 예상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테마 관련돼서 좀 드론쇼 코리아가 좀 개최된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돼서 아마 내일 정도쯤 또 테마가 또 다시 한번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겐 좀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장 끝난 이후에 이제 미국의 뭐 4분기 GDP 수정치도 발표가 되고 유로존의 1월 좀 CPI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금리와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도 소개해 주세요.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2월 FOMC 좀 말씀을 드렸고 앞선에서 그리고 이제 2월 금융통화위원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게 24일 날 발표되는 결국 이제 그 미국의 그 지금 PC 물가지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PPI 그다음에 이제 CPI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가장 좀 이제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어떻게 보면 CPI보다 더 집중해서 보는 지표가 이제 이 PC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시 지역의 소비자 지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가계조사 데이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소비자가 이제 직접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품목만 집계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간접적인 기타 지출에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이제 PCE 같은 경우는 CPI에서 포함되지 않은 간접 기타 지출이 모두 포함되고 있고요. 또 유가 등 어떤 변동성이 강한 항목들이 가중치를 좀 완화해서 계산하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미국에선 PC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 PC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PC가 좀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전망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금요일에 PC에 관련된 좀 지표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PC 물가지수가 또 중요한 그런 시장의 한 가지 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. 내일장 필요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. 네, 일단은 저는 이제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바뀌었던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지지했던 게 네 가지 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피봇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피크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일단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재료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옅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 지금 재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좀 인플레 피크,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좀 움직이는 재료에 대한 집중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재료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재료는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올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좀 더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제 2월의 흐름이 악재라기보다는 뭐 상승에 따른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결국 이제 추세 전환보다는 약간의 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좀 강화된다기보다는 매수 축소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선물 매도 역시도 좀 그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
좀 조정을 좀 이용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좀 매수 참여가 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급이 누적되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추세적 하락보다는 조정으로 보시네요. 기회로 삼으셔가지고요.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FP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증권통 K시간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내일이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책 결정이 있습니다. 지금 기준금리가 3.5%포인트인데요. 지금 동결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포인트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좀 될 텐데요. 연준이 지금 다시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요.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또 대응 전략 함께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.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마감한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